네, 안녕하세요. 요즘 탈북자들 분위기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무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대단한 아저씨예요. 탈북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봉사활동도 좀 관계하시고 하시는 아저씨인데, 컴프레셔의 달인입니다. 김영철 컴프레셔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또 옆에 출연한 이제 그 여성분은 특이한 아이디를 써요. 중고차는 유미카. 예. 본업은 이제 중고차 딜러, 그 다음에 꽃 배달, 그 주문 접수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그 김문수 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김영철 동무가 하나원에서 이제 그 졸업을 이제 하던 그 시점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지사가 왔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아니 왜 폭동도 못 일으키고 그러냐, 이제 그런 푸념 섞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제 탈북자가 처한 위치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김영철 아저씨, 이 양반 김영철 동무 대단합니다.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굉장히 그 예민한 분이고요. 참으로 이 김영철 컴프레셔 이분 사이트에서 따온 거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에서 따온 거니까, 인용하는 거니까,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아니 왜 폭동을 못 일으키나 이러는 거야. 안타깝지. 자기도 뭐 민주화 뭐 저기에서 뭐 감옥도 뭐 가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예, 이제 김문수 지사 그 양반 성격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좀 앞뒤 좀 꼭 막힌 좀 딸깍발이죠. 그 원칙대로 그냥 자기 아는 대로 툭툭 얘기하는 그런 타입이죠. 전혀 문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굉장히 둔한 분이죠, 사실은. 저는 그분이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같은 걸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근데 정치인을 하셔가지고 좀 안 맞게 인생을 산다. 저는 평생 안 맞게 살다가 이제야 자기 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김 지사님 뭐 김 선배 얘기할 건 없지. 아무튼 간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그때 한국 온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이분이 아마 저기 그 황해도 쪽에서 이렇게 배로 직접 아마 그 탈북하신 분일 거예요. 어선 탈북.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그냥 본질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사님 여기서 뭐 민주화 투쟁을 하시다가 감옥도 가셨댔다고 옥살이도 하셨다는데 혹시 가족은 다 계시는가? 이렇게 다 있다. 우리 가족 다 있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응? 네. 이게 이제 북이라는 체제가 그게 세상 흉악한 체제잖아요. 여기 김영철 컴프레셔 이 양반이었던 걸 기억해요. 임수경이 왔다 가서 뭐 갔는데 뭐 감옥 얼마 안 사는 거 보고 놀랬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와서 그렇게 막 북의 그 청년들과 전혀 다른 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쪽 그 자유세계에서 그 기질대로 막 이렇게 분방하게 발언하고,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자기가 놀랐다. 그런 얘기를 아마 이 김영철 컴프레셔 이분이 했던가 다른 분이 했던가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그 북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고 뭐 왜 폭동 못 일으키냐,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삼족이 멸해, 삼족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죠. 아주 극악한 이 반인류적 폭력적 그런 상태니까. 예, 오늘 이제 이런 제가 스케치를 한 7, 8개 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을 할게요. 우선 그 전에 세뇌탈출 자유 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또 그 숫자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요새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한 2014년 정도까지 관계가 깊었어요. 제가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철야 점거 농성을
24시간 365일을 제가 449일을 한 놈이니까 저희랑 동지들이랑 힘을 짜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죠. 10년 정도 된 일인데 그때 느낌하고 그 다음엔 제가 탈북하신 분들을 별로 안 만났어요. 뭐라 그럴까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맞는다는 게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느껴지거든. 뭐냐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그냥 침묵한 상태에서 생활전선에 꽉 발목이 잡혀져 있어. 그래서 목소리 자체를 안 내.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분들은 그 중에서 굉장히 정치화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화된 분들의 그 층이 너무 얇아. 밑은 못 내려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뱅뱅 도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의 과 깊은 관계는 없었어요. 그 499일 농성 이후에는. 근데 이런 분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새 보면 그냥 생활 전선에 계시는 분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다. 이게 체제의 문제다. 이게 국가와 국가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애국심, 개인, 자유, 인권 이런 데 대한 의식이 굉장히 맹렬해졌더라고요. 한번 이 여성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이 윤설미 TV입니다. 예, 왼쪽 분이죠. 윤설미 TV이고 오른쪽에 또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중고차는 유미카 그분이 또 찬조 출연을 해주신 거예요. 중고차는 유미카 굉장히 좋은 또 그 사이트예요. 아까 김영철 컴프레셔, 윤설미 TV, 중고차는 유미카 전부 좋은 사이트들입니다. 좋은 채널입니다. 참고로 이 두 분 다 그 전공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습적 악질 탈북분자들, 변절자들, 북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변절자라고 부르는데, 상습적이고 너무 악질이고 그러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감옥에 보내요. 흔치 않은 일인데, 이 윤설미 TV의 이분은 감옥에서 5년 살았고요. 유미카 이분도 몇 년 사신 분이에요. 윤설미 TV 이분은 감옥에서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한국 감옥에서 그걸 뺑기통이라 그러죠.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감옥 방 안에 변소가 없죠. 변기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장 같은 거 납품할 때 썼던 플라스틱 통.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그런 거죠.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70cm 되는 그걸 이제 변기로 써요. 군대 감옥 같으면. 저는 군대 감옥에 한 6개월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변기통을 열고서 거기에 있는 구더기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미물 구더기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내가 발버둥 못 치겠냐. 굉장히 말을 코믹하게 하는 분인데 이렇게 문득문득 묻어나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공력이. 이분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마 한국 분이랑 이렇게 결혼하신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림픽 할 때 이번에 올림픽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태극기 날 때마다 서서 밥 먹다가 일어나 했어요. 진짜로. 우리 신랑 오빠 안 해? 어째 한국 사람인데 안 해? 아니 남편 당신은 원래 한국 사람이라며 올림픽에서 지금 저기 국기 올라가잖아. 경례해야지. 이걸 진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가 이제는 유튜브를 타고 튀어나오는 거죠. 어느 한 구석에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의식도 맹렬해지고 그게 공유되고 있고.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오신 지 오래돼요. 98년에 오신 분인데, 네. 심주일. 평양, 지금 어디 목사하실 거예요? 부천 쪽인가요? 이분은 특이한 분이에요. 심주일. 저도 저 이야기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는 분인데, 평양을 호위하는, 우리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 호위사령부라 그러나, 거기에
정치장교예요. 그 정치장교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느낌을 못 잡는데, 그 북은 부대의 지도 체제가 야전장교와 정치장교 두 라인에 의해서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야전장교는 실제 전시의 군작전에 관해서만 해요. 그럼 나머지 군대 내의 동향, 인사이동, 기타 등등은 누가 쓰냐? 정치장교가 써요. 이 힘을. 이건 이제 당에서 군에 파견한 사람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야전장교랑 좀 달라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실세는 정치장교입니다. 이걸 코미사르라 그러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도입한 거는 나폴레옹 군대였고요. 그 다음번에 도입한 게 소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 공산권의 백그라운드인데는 다 이 정치장교 제도로 갔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한 급의 호위사령부 예하의 상당한 급의 뭐 여단이나 이런 급의 정치장교다 그러면 그 여단의 실제로 여단장이라고요. 연대면 그 연대장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연도가 특이해요. 일단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특이하게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시에 따라서 탈북을 무작정 한 사람이고, 계시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런데도 가장 지능적인 방법으로 남쪽을 접촉한 사람이에요.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계시에 의해서 자기를 또 보호를 해냈고, 계시에 의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죠. 저는 뭐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이분이 이제 이 정치장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깊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치장교는. 이데올로기로 완전 중무장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데올로기로 중무장된 보안사 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정치학 박사, 이데올로기 정치학 박사를 딴 보안사 간부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책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주체사상이 그래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내가 그러면 주체사상이 여기서 훔쳐간 거네. 이걸 내가 깨달았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정신없이 이제 성경에 빠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황량엽 선생이 나를 제일 미워했어. 계속 내가 따졌거든. 비서동지 말해주세요. 주체사상 만들 때 성경에서 훔쳐간 거 아닙니까? 황장엽한테 당신 주체사상 성경에서 훔쳐가지고 거꾸로 왜곡해서 쓴 거잖아. 그러고 따진 사람이라고요. 그 정치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만 굉장히 고급진 정치 철학적 통찰이거든요. 제가 황장엽한테 느낀 게 그거거든. 그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심주일,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심주일 선생이 느낀 거랑 제가 느낀 게 같아요. 또 이거는 중고차는 유미카라는 그 채널에서 따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무단으로 인용해서, 인용이니까 뭐. 이 심주일 선생은 이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황장엽 이 양반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양반은 전체주의자야. 집단주의자야.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 양반의 관점은 주체사상을 버린 게 아니고 내 주체사상이 정의라 네 주체사상보다 오리지널이야. 네 건 짝퉁이야. 라는 주체사상에 대한 정통성과 오너십을 주장한 양반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양반 책을 읽다 보면 잘 참으면 저는 한 권 읽어요. 근데 저는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앞에 제 개코잖아요. 30페이지 정도 딱 읽으니까 이거 집단주의자 아니야? 이거 좋게 말해서 집단주의자고 전체주의자네. 이 양반은 내게 네 거보다 오리지널이야지 그 주체사상 자체를 버린 사람이 아니야. 전체주의 버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지워쳐버렸어요. 황장엽 책 그때 다 버렸어요.
이 주체성 게임을 이 주체성, subjectiv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막시즘에서는 이거를 제일 깊게 파고 들어간 사람은 유럽의 이제 20세기의 막시스트 중에 정치 철학한 사람 중에 제일 꼽아주는 게 자크 동트하고 이제 루카치 정도로 꼽아주는데, 이 루카치가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스탈린 쪽에 의해서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입장을 바꾸죠. 이 루카치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러한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인간의 나의 나다움,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혁명에 투신하는 것이다 이래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개인의 주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카치가. 그래가지고 스탈린 쪽에 찍혀요. 개인이라는 건 환상이야. 그게 어딨어. 그게 이제 스탈리니즘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막스 레니니즘 스탈리니즘이에요. 거기선 개인이란 존재하면 안 돼요.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개인의 주체성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루카치가 이제 반쯤 숙청당하죠. 그래서 살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반성을 했는지 이제 스탈린 쪽을 따라가죠. 그래서 앞에 그 개인의 주체성을 얘기하던 책이 그 유명한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이라는 문학 비평서고요. Realism in Our Time. 그 다음에 뒤에 입장을 바꿔서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주체성을 얘기한 거.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건 계급 단위에서 성립한다는 걸 얘기한 게 역사와 계급의식,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라는 나름 명저예요. 그 바닥에선. 그 두 책의 그 철학적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요동을 했는지를 보여요. 황장엽은요. 이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근데 그때 사람은 존재 단위가 민족이다. 그런데 민족의 구원자는 수령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심주일 선생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심주일 목사님일 거예요. 황자겸 이야기는 사람의 주체성, 사람의 주인됨,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근데 그때 사람은 개인이 아니야. 존재 단위가 민족이야, 거기선. 그런데 그 민족의 민족됨을 완성한 민족의 구원자는 누구야? 태양이신 수령님이야. 이 로직 구조다. 근데 이 로직 구조가 마치 성경 잘못 읽으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인간이란 고귀한 존재가 있고 그 고귀한 존재 중에 고귀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위로 존재하고 그 민족의 구원자가 모세서부터 쭉 이어져서 예수까지다. 이런 성경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좌빨들, 그러니까 걔들은 예수 사상이 바리새랑 다 했다고 얘기하는 놈들 아니에요? 좌빨 신학자들, 좌빨 목사들. 바리새가 뭐냐면은요, 열심당, 질럿을 뒷받침하는 거거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중무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저건 굉장히 위험한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모함해 갖고 죽이면서 그걸 개땡땡, 개땡땡은 지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이 신성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깬 놈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바리새가. 그 바리새라는 건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정신이고 그 이론이고 사상이고 그 바리새가 직결되어 있는 정치운동이 뭐냐면 그게 민족 투쟁 테러리스트 조직인 열심당이라고 질럿. 그 질럿들이 내내 반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럿, 열심당에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다. 얘들은 그렇게 주장해, 좌빨 애들은. 왜냐하면 걔들은 민족팔이 해야 되니까. 극단적 민족주의. 그럼 열심당에 예수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가 예수의 본질이란 소리지. 그래서 그 십자가 걸었다고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십자가 걸어놓은 그 악마 속으로요. 제가 교회 문턱 저는 안 가요. 예. 저는 저보고 만약에 당신 기독교 믿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배척도 안 하고요. 그 종교를 아마 믿는다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해한다, 기독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과 신앙으로서 믿는다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해.
머리로. 믿는다는 거는 마음과 무릎팍 문제예요.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귀의를 해야죠. 귀의.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다고 함부로 말 못하지. 이해는 해요. 그게 뭔지는 알아. 불교에 대해서도 또 그런 관점으로 봐요. 예. 어쨌거나 이 심주일 이 선생이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황장엽에 대해서. 황장엽이 약 바삭바삭 올랐겠지. 분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치 철학의 근본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즘 이게 근데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한 얘기라고. 요즘 이 양반 지금 발언 시점이 요즘이에요. 지금 이 심주일이라는 양반이 아까 그 중고차는 유미카에 나와서 여긴 또 이제 북청진에서 이제 그 의사를 하다 넘어온 양반인데 한국에선 국시를 안 본 모양이에요.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러시니까 한국에서는 의사를 안 하시고 이제 탈북자 중에 이제 한국 와서 국가시험 봐서 이제 의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꽤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이제 탈북자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충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은정 TV라고 네 이것도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최정훈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다. 뭐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한국은 그럼 뭐를 위한 나라냐랑 같이 대조를 해서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를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드러난 북한의 정책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예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게 남의 채널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에 이제 북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본질은 뭐냐? 평양만 안 들어오면 된다. 나라가 작살나던 말던 평양만 안 들어오면 된다. 균이. 그거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당연히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건 맞는데 그럼 돈이 왜 없냐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럼 투자를 왜 안 하지? 또 올라가게 되면 관심이 없으니까. 북한이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기득권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만 원 그냥 노예로 알고 그냥. 그러니까 본질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2,500만 원 노예. 그러니까 북의 본질은 2,500만 원 노예고 그걸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마을은 평양이고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은 평양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사는 데서부터 전부 막아. 노예들이 사는 데부터 전부 막아. 그 얘기예요. 노예들이 사는 데부터 전부 막아. 그게 북의 그거다. 그래 역병에 투자할 뜻도 없다. 역병 관리. 왜냐? 그 2,500만에 그 중에서 개돼지들이 몇 마리가 죽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걔들은 국민들에 대한 주민이죠. 국민도 아니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조차도 지지 않는 아주 약탈적 지배자, 약탈적 폭력적 지배자, 소수 지배자 집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들어보세요. 뿐만 아니다. 그 2,500만 명이 배불러지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러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민부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뭐 경제가 작살나도 괜찮아. 그거 민부 잘못 쌓이고 민간 기업 잘못 그 목소리 높이면 우리 공산당의 절대 지배 권력이 약화되는 거야. 중국 그렇게 판단하듯이 북에 가면 그게 더 나가서 쟤들 삼시세끼 제대로 먹으면 안 돼.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으면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독재자한테는 자유의사를 가진 그런 정상 사고하는 국민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 그치. 폐쇄하고 차단시키고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보는 거는 보거나 듣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배불러도 안 돼. 말 안 들으니까. 옛날에 87년도에 지금 뭐 남한에서 뭐 민주화가 되었다 하잖아요. 일단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보면서 그랬대요. 뭐라고요? 야 배부르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내가 북한에서 그 한 자리 하던 사람하고 얘기가 나온 소리인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아무튼 그 사람은 그 걸리지 않게 하느라고 돌려 말했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좁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 저렇게 배부르면 이 자유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한국의 민주화를 보면서. 그게 민주화의 기본은 자유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배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배부른 노예는 노예가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배부른 노예는 노예가 아니다. 그 진실을 북한 지배계급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배를 골려라, 굶겨 죽여라. 이렇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다. 민부의 축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부가 축적되면 안 된다라는 의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